이제 그 많은 수험생들이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수능이 끝나셨죠. 어쨌거나 뭐 이제 성적은 나오기 마련이고 수능 시험에 대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비즈니스화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도 비즈니스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장사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부터 말은 많이 있었습니다. 뭐 대학원 중심의 대학으로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많은 수험생들이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수능이 끝나셨죠. 제가 수능을 본 지가 43년 전입니다. 이름도 틀립니다. 저들 때는 예비고사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예비학력고사인지. 전두환 대통령이 12.12 사태 이후에 본고사를 폐지하는 바람에 저희들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는 본고사 중심으로 공부를 하다가 2학기 때부터는 본고사가 폐지돼 버리고 예비고사 성적만 가지고 이제 대학 진학을 하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학력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수혜를 본 사람도 있고 피해를 본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고사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내신에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뭐 내신 중심, 예비고사 중심, 본고사 폐지 이래버리니까 뭐라 그럴까요? 한 중상위층에 있던 친구들 중에서는 덕을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의 정책이 발표가 되면 덕을 보는 친구도 있고 뭐 없는 친구도 있고.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수능을 본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살펴봤는데 국어는 도저히 뭐 어떻게 저도 국어를 제 기억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예비고사에 만점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풀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영어 같은 거는 뭐 저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수학 같은 것도 문제를 푼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 모의고사를 학교에서 이렇게 쳐보면 한 20분 정도 시간이 남았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려웠던 문제를 체크했던 걸 돌아가서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20분 정도. 이번 수능 시험에는 문제 딱 풀고 나니까 종땅 치더래요. 그러니까 검토해 볼 시간도 없고 답안지를 잘못 뭐 오기했는 거 체크해 볼 시간도 없을 만큼 그만큼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려웠다기보다도 그만큼 많이 꼬아놨대요. 옛날에 비해서. 어쨌거나 뭐 이제 성적은 나오기 마련이고 수능 시험에 대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해요. 저는 자녀들을 뭐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다 양육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그 대학 진학도 다 마쳤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대학들은 그 주에 속한 주립대학에 입학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SAT나 AP 테스트를 잘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과 선택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SAT나 AP 테스트도 뭐 1년에 한 번 딱 치르는 게 아니라 한 두 번 정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볼 수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주마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교육제도는 그런 것 같아요. 수능을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성적을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신 성적을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서 그거를 읽고 난 다음에 입시 사정관이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그 사정관이 뽑은 1차 서류에 통과한 친구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동문들 최종 면접을 하게 하고, 그래서 성적으로 쭉 순번을 내린 다음에 뭐 이렇게 커트 해버리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소개서하고 내신입니다. 왜? 얼마나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했느냐. 미국은 전인교육 시스템이 돼 있어서 뭐 농구를 해도 되고 축구를 해도 되고 배구 선수로 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뭐 대회 있잖아요. 무슨 뭐 스포츠카 대회에 나갔다, 로봇 대회에 나갔다, 이런 모든 그 자기의 경력을 담아서 자기의 성장 배경과 자기의 성장 과정, 그리고 자기가 지금 왜 이 대학에 들어오려고 하는지, 이 대학 무슨 과에 와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자기의 미래의 꿈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학생답게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학생들은 우리나라보다 이 공부하는 스트레스가 어떻게 보면 덜하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죠.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주립대학교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University of Iowa 또는 Iowa State University 다 주립대학이에요. 차이점은 뭐냐? University of Iowa 이러면 여기에 법대와 의대가 있고요. Iowa State University 이러면은 여기는 농업 중심, 토목 중심, 기계 중심, 전문성이 각각 틀려요. 모든 학교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 주립대학에 들어가는데 입학률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받아줘요. 들어올 사람 뭐 얼마든지 들어와. 졸업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에. 예, 그래서 입시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다. 조금이 아니죠. 많이 다르죠. 한 번의 시험으로 인해서 인생이 뒤바뀌는 그런 소위 말해서 한판 승부가 아니라 미국은 태평양에 떠다니던 칠함대 소속 간호사병으로 일하다가 이제 한 5년 복무를 하면 대학 등록금 지원이 나오거든요. 그 지원금을 토대로 해서 의과대학에 진학하기도 하고 의사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교육이라고 하는 그 기초의 개념이. 그래서 저는 수능을 본 많은 우리나라 학생분들에게 인생을 한판 승부로 가져가는 이 수능 제도만큼은 변해야 될 것 같다. 그래야지만 외국어고, 특목고, 자사고 같은 이 고등학교의 어떤 특수화, 그러니까 사전에 기득권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딱 자리를 잡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런 게 조금은 완화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도 수능 시험을 1년에 2번 내지 3번을 보게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볼 수 있게 한다든지 그래서 최고 점수로 제출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으로 그 다음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소개서를 돈 300, 돈 500만 원 주면서 그런 식으로 자기 소개서를 써서 제출을 한들 과연 그게 우리나라 교육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MZ세대 분들의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 기계를 전공하는 분, AI를 전공하는 분 또는 수학을 전공하는 분 이런 각 분야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각기 다른 형태로 자기의 달란트를 나타낼 수 있는 시험으로 변하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기초교육부터 다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부터 말은 많이 있었습니다. 뭐 대학원 중심의 대학으로 서울대 연고대는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치하는 사람들도 비즈니스화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도 비즈니스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장사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본주의가 흘러가 버리면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또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지금의 수능 제도는 어떻게 보면 기득권 세력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제도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 자본의 노예로 인간을 만들어 버린다는 점, 감성이라든지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을 상당히 결여하게 한다는 점, 세 번째는 인생에 있어서 한판 승부를 갖다가 당연시하게 만든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국어, 영어, 수학이 수능의 핵심이에요. 의과대학 가려고 그러면 국영수를 잘 봐야 되고요. 또 본구사가 폐지됐다고 했으면서 국영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시험 1, 2, 3교시가 그렇잖아요. 두 번째, 여러분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종로학원, 대성학원, 유명한 학원들이 있잖아요. 입시 설명회 때 한번 학부형이 된 입장에 가셔서 한번 참관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는지. 입시를 하기 위해서 수시, 정시에 등록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벌어지고 있는 그 머리 싸움은 엄청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학부형이 바보 같으면 애를 좋은 대학에 못 보낸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막 머리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 꼼수와 편법과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게 하는 게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방향성이 아닌가 하는 뭐 우려 아닌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라 그랬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킬러 문항 없애라 그러는 바람에 문제를 평이하게 내면서 과거에 시험 출제한 분들이 아마 안 들어가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이 시험 문제 출제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근데 킬러 문항이 만들어졌느냐. 사지선다나 오지선다에 문항들을 꼬아놨다라는 표현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문제를 꼬아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제의 답을 읽어 나가는 하나의 형식이겠거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래적으로 누적이 되면 어떤 식이 되냐 그러면 바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말을 뱅뱅뱅 돌려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는 효율적이다 아니면 정의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행동 심리학적이라 그럴까요? 언어 심리학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우리 사회학 하는 교수님과 심리학 하는 교수님들이 우리나라 입시 제도에서 몇십 년, 지금 60년 이상 축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축적된 문제들을 놓고 이 언어의 변화가 언어 심리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또는 세대 갈등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도 한번 연구해 보셔서 그런 것들을 사회에 한번 발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관심이 저는 많습니다. 뭐 경제학 하는 사람이 사회학, 심리학 하는 교수님들에게 또는 학자분들에게 이런 부탁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수많은 요인 중에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부터 밀레니엄, MZ세대분들이 받아들이는 언어와 그 다음에 많은 기술들이 있잖아요. 게임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미래의 어떤 심리와 어떤 사회적 갈등, 충돌 또는 융합의 요소들을 변화시키는지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